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이버 웹툰을 아프리카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존의 결제망으로 하면 네이버 입장에 돈을 받을 방법이 없고, 그리고 아프리카 그 작가한테 돈을 줄 방법이 없는데, 왜냐하면 달러로 줘도 이제 그 나라가 약탈적 환율로 뺏어버리는데 이제 코인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네. 그게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네이버 코인으로 주고받게 되는 거죠. 전 세계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어떤 국경을 쉽게 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네. 콘텐츠를 소비하고 이런 것들을 왜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관심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단말기가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애플이나 삼성전자는 다르죠. 단말기가 있잖아요. 그럼 단말기에서 단말기로 중간을 거치지 않고 가는 가치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유리한 고지에는 우리나라과 관련이 있어요. 애플, 삼성전자예요. 그런데 지금 들어오실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들어오실 분은 방방을 짧게 잡고 컴팩트하게 넣고 트럼프가 발표하는 거 쭉 보고 그다음 분위기 보면서 사람들이 취해 있을 때 빨리 빼라. 뺐다가 대기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그 가격 반드시 온다. 확 떨어지는 가격 반드시 오니까 그때 다시 넣으면 그래도 늘리지 않아요. 그래 놓고 이제 승자가 되면 네. 또 손을 묶어라.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은 좀 된 것 같고 대부분 뭐 디지털 금이다 정도까지는 그래도 쉽게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워낙 변동성도 크고 하다 보니까 계속 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서 더 어려움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왕 사는 거 좀 싸게 사고 싶기도 하니까 원래 패턴대로라면은 반감기는 언제 정도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내년 9월을 보죠. 원래 내년 9월까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렇죠. 추세인 건가요? 7월에서 9월까지는 되게 위험한 시기예요. 네. 이게 만약에 트럼프 요인이 없는 그냥 평범한 반감기라면 네. 내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진짜로 이렇게 속이거든요. 올라가다가 내려갔다 다시 조정받고 최근처럼 다시 네. 올라가고 하는데 그때는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그냥 내려가요. 그냥 스키로 따지면은 그 프로 코스 활강을 그냥 쫙 그렇죠.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거 저는 여러 번 탔거든요. 정신 하나도 없는데 그게 원래 반감기라면 뭐 7월에서부터 10월 사이에 올 건데 이게 만약에 트럼프 쓰나미하고 결합이 되면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릴 가능성도 있죠. 근데 그게 반감기가 그렇게 왔다는 건 결국에 어떤 뭐 과열된 자금 집중이 어쨌든 해소되는 과정을 반복해 왔었던 건데 그렇게 돈이 빠져나가는 거, 말 그대로 지금 시총이 이렇게 큰데 빠져나가는 그 흐름을 트럼프가 막을 수도 있을 정도가 될까요, 이게? 여태까지 반감기가 빠질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결국은 사람들의 기대감이나 단기적인 희망이 다 꺾였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실제로 너무 과장된 어떤 프로젝트에 몰빵을 했거나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오르면 그 현상이 좀 덜한데 이제 알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 불장에서는 막 일주일 만에 100배 막 네. 이렇게 올라요. 네. 그럼 사람들이 그걸로 돈을 모았다가 그게 사기로 판명이 난다거나 네. 루나 사태가 그런 거죠. 그리고 아니면 그거 자체가 뭐 다른 이유로 붕괴가 된다거나 네. 이러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꺼지면서 이렇게 어. 타격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트럼프가 미국의 정책적인 환경을 만들어내면 2025년도에는 되게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글이나 애플이나 아마존이 뭔가 할 거예요. 코인을 산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죠. 2018년도에 페이스북의 저커버크가 네. 리브라라는 코인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네, 네, 네. 그러다가 상원에 끌려와고 맞아요. 엄청 혼나고 DM으로 축소했다가 나중에는 그 다 없애버렸어요. 그때는 그랬죠. 그런데 2025년도 트럼프가 환경을 만들어내면 기업들이 뭔가 했을 때 네. 2018년도에 마크 저커버그처럼 혼나지도 않고 그걸 하게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기업은 원래 부가가치를 생산하잖아요. 그리고 블록체인과 코인하고 결합을 하면 이게 블록체인이 단지 뭐 고양이 그림 뭐 이런 게 아니라 애들 장난 원숭이 뭐 지루한 네, 원숭이 네, 이런 게 네, 아니라 네.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게 검증이 되죠. 거기서 뭐 그걸 가지고 어떤 뭐 사용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화폐처럼. 그러면 진짜 챕터 바뀌어요. 2025년. 아마존 내부에서 코인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이버 웹툰을 네. 아프리카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존의 결제망으로 하면 우리 네이버 입장에 돈을 받을 방법이 없고 그리고 아프리카 그 작가한테 돈을 줄 방법이 없는데 네. 왜냐하면 달러로 줘도 이제 그 나라가 약탈적 환율로 뺏어버리는데 이제 코인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네. 그게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네이버 코인으로 주고받게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비트코인이라는 걸로 어쨌든 이제 환율 그렇죠, 개념으로 그렇죠. 이제 연동되니까. 그렇죠. 전 세계 다 가서 전 세계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어떤 국경을 쉽게 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네. 콘텐츠를 소비하고 이런 것들을 왜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관심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미국 정부나 이런 데서 좀 막았겠죠. 아무래도 뭐 좀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좀 붕괴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커버크 망가지는 거 보고 혼나는 거 보고 멈춘 거죠. 네. 근데 이번에가 그렇게까지 갈까요? 왜냐면 뭐 아무리 트럼프여도 기존의 어떤 기득권도 있고 할 텐데 이게 뭐 바로 그렇게 막 확확 바꾸기는 좀 어렵고 이제 시범 사업 정도. 기득권들이 자기의 이익이 훼손되고 있다는 걸 잘 모를 거예요. 깨닫기 전에 아마 맥락이 바뀔 거예요. 기득권들이라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기득권이라는 거는 사실 없었고 네. 기존에 그냥 주로 경제학자가 중심이 됐던 기성화된 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 때문에 반대한 게 아니라 그냥 혐오감, 무지 이렇게 반대한 건데 이게 등장하면 이제 만약에 가상자산하고 블록체인을 결합해서 기존의 IT 기업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후발주자들이 도태가 되거나 아니면 금융기업들이 완전히 도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러겠죠. 근데 그들이 조직화가 안 되어 있어 지금. 이걸 이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은행이 되는 거잖아요. 뭐 일종의 막 그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빠르시네요.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단말기가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네. 근데 애플이나 삼성전자는 다르죠. 그렇죠. 단말기가 있잖아요. 네. 그럼 단말기에서 단말기로 중간을 거치지 않고 가는 가치물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유리한 고지에는 우리나라가 관련이 있어요. 애플, 삼성전자예요. 네. 결국에는 뭔가 물건이 있어야지만 그렇죠. 이게 서로 트랜스퍼가 되니까 그렇죠. 그런 시장이 올 수 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그 더 가치를 받는 건가요? 그럴 때 그 네이버 코인, 애플 코인, 삼성 코인의 담보물이 딱 두 가지 종류일 거예요. 하나가 비트코인, 하나가 미국 국채. 담보물로 미국 국채가 전자화되어 있거든요. 네. 담보물로 미국 국채를 갖고 있고 비트코인이라는 담보물을 갖고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쓰기는 스테이블한 애플 코인이나 삼성 코인을 쓰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말 그대로 이제 근본이제처럼 이제 비트코인 그렇죠. 본위제로 해서 이제 나름의 어떤 화폐들이 네. 생기는 그렇죠. 그렇게만 되면은 뭐 한 조금 더 사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게 네. 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과거처럼 반감기 이후에 이렇게 하락이 안 올 수도 있다. 만약에 이렇게까지 쭉 간다면 정책적으로 다른 그림이지 하락이 안 오는 건 아니죠. 하락은 또 와요. 왜냐하면 산업혁명 전에 이미 그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이 붐업됐다가 다 꺼졌어요. 기업형 코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대감 때문에 쫙 오르죠. 네. 그럼 시장의 법칙대로 과도한 기대로 올라가는 시장은 반드시 꺼집니다. 조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패턴처럼 9월까지 쭉 가다가 한 번 꺼지고 또 한 2, 3년 겨울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동을 칠 거야. 2025년 내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좀 뭐 매수를 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비트코인만 해야 되는 건가요? 왜냐면 알트코인은 요동을 더 많이 치잖아요. 얘는 그렇죠. 뭐 난리가 나니까. 예. 알트코인을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신세가 바뀝니다. 좋은 쪽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고 네. 안 좋은 쪽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아. 비트코인을 하면 신세가 안 바뀌어요. 그러나 이제 생활에 활력이 되고 네. 그다음에 공부가 되고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나면 바뀌어 있어요. 아. 10년이 지났더니 우리 잘 나가는 회사 친구는 그냥 원래 그 자리에 있는데 제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서 네. 예, 그럴 수 네가 말할 때 있죠. 샀어야 되는데 뭐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느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느린 건 아니잖아요. 다른 자산에 비해서. 10년 금방입니다. 10년이면 뭐 엄청 올라가니까. 10년도 제가 보수적으로 본 거고요. 네. 5년이면 승부 나요, 비트코인도. 근데 1년씩 보면 비트코인 재미가 없죠. 알트들은 재밌거든요. 1년씩 보면. 뭐 일주일만 봐도 재밌던데요. 일주일에 막 60% 100% 올라가 버리니까. 재미의 정의가 이제 대표명 저하고 다른 건데. 아, 이게 너무 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죠. 보니까 현타가 좀 오는 게 그렇죠. 너무하더라고요. 얘네들이 너무해요. 조금 관심 있게 보니까 아니 3일 만에 뭐 70% 오르는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시총이 작은 것들도 아니고 그렇죠. 얘네들이 뭐 이렇게 크게 올라가니까 이런 거 진짜 하면 사람들이 막 진짜 혹하겠다. 뭐 몇천 투자했다가 막 진짜 전 재산 넣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이 코인은 이 주식시장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속도가 되게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식시장의 룰이 다 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호재도 매도세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코인이 아주 우리가 이제 마지널하다 그러는데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소수의 매도인과 소수의 매수자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잠재적인 매도 안 하려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니까 매도가 확 올리죠. 네.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매도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겠죠. 워낙 또 많이 오르니까 또 이제 뭐 수익을 또 이렇게 차익 실현하려고 막 던지는 사람도 그렇죠. 있고. 근데 그게 너무 빠르니까 그래서 그게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그게 그 코인의 시총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순식간에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실현해야지 하는 게 네.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 또 팔아서 다른 코인으로 가고 막 이런 것들도 막 그렇죠. 일어나고 해서 정신이 없더라. 이런 그래서 느낌이 빨리 들어서. 오르면 빨리 내려가는 건 뭐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면은 이왕 뭐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비트코인 정도만 좀 접근을 해야지 알트 쪽으로 가면 이제 좀 쉽지 않다.
아까 말씀하신 신세가 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갈 확률도 많다. 알트를 접근하면. 저한테 권장하라면 당연히 비트코인만 하라고 권장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알트를 해서 성공할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현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알트를 하려면 거의 직업 수준으로 그 여러분이 선택한 코인을 공부해야 돼요. 네. 네,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 남의 의견이나 어떤 본인이 뭔가 꽂혔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혹하거든요. 근데 우리 루나 때 생각해 보면 루나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눈 뜨고 전부 기만을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는 부분이 늘 있으니까 알트를 할 때는 진짜로 자기가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책임 안 져도 됩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비트코인도 건강하게 해야지. 비트코인 선물은 네. 알트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2배, 3배 막 네.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 그다음에 레버러지 비트코인도 똑같은 거예요. 알트랑.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비트코인 현물에 차곡차곡 돈을 넣으시면 기회 될 때마다 넣으시면 그렇다고 DCA라는 건 아닙니다. 뭐 30년 동안 넣어라 이런 거는 네, 네, 아니고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는 조금 컴팩트하게 넣어서 또 컴팩트하게 넣고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그 작가님처럼 막 4년, 8년 막 이렇게 끌고 가기는 현실적으로 멘탈이 다 털리는 거죠. 웬만한 지금이 분들은. 그 시점이 아니에요. 만약에 5년 보실 분들은 작년에 사셨어야 돼요. 작년은 이미 벌써 지금도 이익 구간이기 때문에 한 네, 네, 네. 2배 이상 되죠. 그렇죠, 3배 정도 그렇죠. 되죠. 3배 됐죠. 지금 그분들한테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그냥 손을 묶어라. 손을 묶어라. 그냥 계속 들고 가라. 손을 묶어라. 네. 당신은 승자니까 네. 이미 승자니까 하나만 조심하면 된다. 손을 묶어라 그냥. 그런데 지금 들어오실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들어오실 분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컴팩트하게 넣고 트럼프가 발표하는 거 쭉 보고 그다음에 분위기 보면서 어느 정도쯤 되면 이제 정리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취해 있을 때 빨리 빼라. 뺐다가 대기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그 가격 반드시 온다. 다시 온다. 예, 확 떨어지는 가격 반드시 오니까 그때 다시 넣으면 그래도 늘리잖아요. 비트코인. 그래놓고 이제 승자가 되면 네. 또 손을 묶어라. 승자의 느낌이 보통 한 2-3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200%, 300% 정도 벌면? 그러니까 지금 사면은 손실 구간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 근데 있겠네요. 작년에 사신 분들이 손실 보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승자한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느긋하게. 네. 한 5년 기다린다 나는. 5년 정도. 차라리 사실 5년 기다려서 손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10배 갑니다. 가면. 그러니까 이 코인 쪽을 한번 관심 있게 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얘기를 사실 예전에도 나오셔서 똑같이 하셨는데 그때는 또 사실 관심 없다가 또 이렇게 1억 3, 4천 가니까 또 관심이 엄청 생기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저는 적달한 시절에 2025년도에 모든 방송 유튜브 출연을 중단 선언을 하고 은퇴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못해갖고 2022년도에 유튜브를 시작했다가 아, 같이 저 때문에 이제 물린 분들을 케어해야 되는 입장이 몰린 거예요. 네. 그래서 가격이 폭락할 때마다 라이브 키고 네. 그 위로해 주면서 같이 이렇게 간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이 고생을 왜 합니까? 그래서 이 적당할 때 저도 이제 다시 26년, 7년쯤에 다시 하시고. 아니 뭐 이제는 이제 그만하려고 10년 이제는. 했고. 예. 그러시구나. 나는 뭐 비트코인을 보유하겠지만 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내 영상은 뭐 수백 개가 돌아다니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제 영상의 용도가 뭔지 아세요? 들으면 지식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예, 가격이 폭락했을 때 그냥 제 목소리를 들으면 잠이 온답니다. 술을 먹어야 잠이 오는데 그렇죠. 작가님 얘기 들으면서 그래 오늘 하루 자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예. 제 목소리를 들어야 잠이 오는데 제 목소리가 뭐 대표님처럼 좋지도 않고 저음도 아닌데 깽깽거리는데도 제 목소리를 들어야. 근데 그런 분들이 잠이 또 온다는 지나고 나서 또 다시 지금의 어떤 뭐 불장 이런 걸 또 겪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참았으니까 손을 묶었으니까 이제 지금 누리는 거거든요. 네. 그분들이 8천에 물려갖고 네. 3천, 4천까지 한 1년 이상 고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분들은 뭐 어찌 생각하면은 뭐 이럴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럼요. 1년 고생. 이상을 고생을 한 건데. 그러면은 이거 좀 궁금한데 이더리움도 어쨌든 2등은 되는데 이더리움은 왜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뭐 잘 못 간다라는 느낌으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지. 이더리움은 비트코인하고 알트의 중간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알트라고 하기에는 몸집이 너무 크고 진중하고 비트코인이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더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더리움 기반으로 수많은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원래 비트코인이 오르고 나서 이더리움이 시작을 하거든요. 네. 이더리움 자체보다는 이더리움이 생태계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많은 여러 가지 토큰 프로젝트가 생기고요. 그 트럼프가 머그샷 NFT도 이더리움 기반의 폴리곤이라는 데서 이제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되어 있고 가장 이 블록체인 속에서 가장 똑똑하고 천재적인 엔지니어들은 역시 그래도 이더리움이 제일 많이 갖고 있고 이더리움에 대한 그들의 어떤 그런 애착은 대단하고
하고. 네. 그래서 이게 뭐 이더리움이 우습다 이러면 좀 그분이 우스운 거고요. 기다리십시오. 좀. 근데 뭐 상대적으로 뭐 다른 코인들이 더 좋아서 뭐 이제 대체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하시는 분이 있길래.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기술로 정의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블록체인은 속도와 용량이라는 그런 어떤 그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네. 이더리움도 너무 나온 지 오래됐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지만 이더리움도 훨씬 빠르고 용량 문제도 더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은 이더리움만큼 검증된 건 아니에요. 이더리움은 그래도 많은 업계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개발자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그래도 지금 업계 표준에 가장 가깝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본격적으로 이제 크립토 시장이 열리면 이더리움은 그냥 밀려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른 코인들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이더리움으로 이렇게 쏠려오는 그런 구조라고 역할을 봐야 좀 되는 하죠. 건가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적은 뭐 솔라나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뭐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네. 이더리움의 적은 그 다른 데 있어요. 이더리움의 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이나 구글이 플랫폼 코인을 만든다 그러면 이더리움만큼의 기술이 없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카르텔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기업 공동의 플랫폼 만든다. 그리고 네. 거기서 금융 메타를 결합해 갖고 뭔가 한다. 그럼 이더리움이 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해버리면 이더리움에서 하겠어요? 기업들이? 그게 이제 이더리움의 악몽입니다. 아주 단순히 생각해도 아마존이 진짜 만약에 코인을 만들었다 그러면 거긴 이미 생태계도 뭐 다 있고 그렇죠. 이제 딱 이제 화폐가 생긴 거니까 이제 그걸 쓰겠죠? 굳이 뭐 다른 걸 쓸 이유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기업형 블록체인들의 단점이 있죠. 예를 들어 구글이 놀이터 만들면 거기에 MS가 안 놀고 MS가 만든 놀이터에 구글 안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중립적이니까 이더리움이 한 발씩 다 거치면서 이더리움이 결국은 표준을 먹는다. 이게 이더리안들의 야무진 꿈인데. 야무지다는 건 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생각이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그렇게 또 경직되진 않아요. 뭔가 대안을 만들고 이 지난 10년 이상의 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기업들이 많은 걸 학습했을 거예요 이미.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지를 다 알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정부나 여론만 받쳐준다면 굉장히 성숙한 프로젝트 갑자기 기업 발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웬만한 알트코인들은 다 무너지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싹 그게 정리되는 나오면. 거죠. 이더리움은 살까 말까 정도고 나머지는 그냥 다 없어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00년도에 제가 그 모바일 인터넷 시장이 올 거라고 해서 네. 테헤란노에 직장을 그만두고 테헤란노 가서 창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스마트폰이 아닌데 폰으로 메일 검색하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납품도 하고 SK. 그 당시에는 모바일 인터넷을 하려면 어디 가서 줄을 서는 거냐면 SK, KT 가서 줄을 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단에 위치하려고. 지금 네. 아무도 SKT, 그렇죠. KT에 가서 줄 안 쓰잖아요. 안 그냥 하죠. 어플 만들면 소비자들이 그렇지, 선택하잖아요. 스마트폰이 나왔으니까. 그 당시 전 세계적인 그 모바일 인터넷 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바일 인터넷이 임박했으니까. 네. 근데 중요한 뭐 이렇게 글자 써가지고 이렇게 인식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기술들이 다 나왔어요. 결국은 애플이 다 수렴해서 애플로 가면서 나머지 싹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한번 숲이 조성되다가 한번 이렇게 또 한번 확 바뀌거든요. 큰 나무들이 나오면서 그런 거를 한번 겪을 거예요. 이 세계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그냥 저의 그냥 추론으로 그냥 듣다 보면은 트럼프가 이제 IT 기업들 좀 모아가지고 야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서 나머지 정리하고 너 내 말 잘 들어라 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우후죽순 막 생기는 프로젝트들은 그러니까 스마트 콘트랙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게 되게 비도덕적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네. 스마트 콘트랙의 중간자가 없이 보험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어떤 것들이 시도가 됐었냐면 스스로 이제 자체적으로 내렸지만 요인 암살, 요인 사망 보험 스마트 콘트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사람들 생각 똑같습니다. 그렇게 바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제3세계 어떤 그런 뭐 상사가 갑자기 대통령 이런 나라랑 무역하는 네, 입장에서는 네, 네. 그 독재자의 사망이 자기 사업에 굉장히 결정적이잖아요. 그럼 네. 해지하기 위해서 그 보험을 들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사들은 이런 걸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걸면 가서 죽여요. 그렇겠죠. 네. 이런 세상을 원하진 않잖아요, 대표님도. 아무리 그렇죠. 스마트 콘트랙이라도. 네, 네, 네. 그럼 이게 자정적으로 해결이 될까요? 이거는 정부가 나서가지고 해도 걔를 못 잡아요. 걔는 그냥 프로그램에 올렸을 뿐이고 네. 이거 사용자들은 전 세계에서 그 베팅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무정부적인 속성이 있는데 이런 시장을 만약에 대기업들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한다면 이런 문제는 없어지죠. 그렇죠. 이러면 컨트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왕이면 자국 내 미국 기업들, IT 그렇죠. 기업들이 해라. 그렇죠. 그리고 다른 애들 다 죽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과한 추론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과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내년에 봅시다. 근데 이런 걸 빨리 한국의 리더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이 맥락을.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국가적으로 이제 뭐 경쟁력 차원에서 이렇게 일부러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한때 유럽에서 폰이 팔리면 10대 중에 4대가 갤럭시였어요. 삼성 네, 갤럭시. 네, 네.
근데 점점 중국제한테 밀리죠. 그러니까 아이폰은 원래 가두리가 있으니까 하는데 아프리카 같은 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저가폰 공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폰을 그냥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터넷 처음에 무료였잖아요. 네. 이 폰을 팔아갖고 폰에서 부가가치를 뽑는 것도 방법이지만 폰은 하나의 단말기예요. 네. 사람들이 내 폰을 갖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엄청난 부가치를 또 창출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폰은 그냥 줘야 돼요. 이건 그냥 플랫폼처럼 그냥 주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살면 생태계는 이제 귀속되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안 되는 게 플랫폼이잖아요. 네. 우리는 콘텐츠는 만들어서 K 콘텐츠를 네.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한 번도 플랫폼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플랫폼이 돌아가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전 세계에. 싸이월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플랫폼은 정말로 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기회가 있었는데 점점 없어지고 있죠. 단말기를 진짜로 기계로 본 거예요, 한국은.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대로 거꾸로 그러면 한국이 오히려 이런 코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개방적이 돼가지고 우리 뭐 자국 내 어떤 뭐 이더리움처럼 이렇게 생태계를 뭐 기업이 만든다든지 뭐 삼성이 뭐 이렇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나을 것이다. 그럼 파급력이 장난 아니죠. 그렇게 해서 파급력이. 이제 뭐 전 세계에서 이제 코인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해주고 하면 그렇죠. 좋을 텐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는 지금 고사하고 세금 때릴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도 이게 아주 단순한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뭐 600만, 700만이 가상자산 투자자라고 해도 그 중에 5천만 원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니까 네. 그다음에 세금 때리면 나머지가 다 박수 칠 거다. 뭐 맞아요.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인데 그렇게 또 세상이 단순하지 않죠. 자기가 다 그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네. 되면 또 정부가 뜯어간대. 아니 물론 소득인데 세금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이런 크립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관료들이 박수 안 쳐줬잖아요. 그렇죠. 뭐 항상 무슨 난 하면서 뭐 항상 뭐 이렇게 조롱하고 빠졌는데. 억제하다가 이제 돈 버니까 세금 내라고 이런 맥락으로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네. 게다가 부동산 너무 잘 아시겠지만 MZ들은 부동산 따라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게 코인으로 한번 추월해 보겠다는데 이걸 또 막아 이렇게 이제 맥락에서 읽히는 거죠. 근데 어쨌건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 지금 이거 과세 유예를 안 하고 한다는 거에는 이거를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시각의 전환을 하고 있는 건 투자자 보호도 좋지 그러나 신규 산업이야. 이걸 육성해야 돼. 네. 이렇게 보는 건데 우리나라의 이 정치권에서는 신규 산업이니 전략 산업이라는 개념은 없고 이거를 여태까지 사람들이 투자 못하게 좀 억제했어야 되는데 돈 버는 애들이 생겼네? 너희는 세금 내. 이런 맥락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생태계 구성으로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일종의 뭐 돈 벌었으니까 세금 내고 뭐 그냥 뭐 돈 안 벌었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돈 벌 땐 따박따박 내라. 약간 이런 정도로만 지금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하지 마라. 뭐 하지 말고 이런 그냥 접근이죠. 열심히 살아라. 뭐 약간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면 어찌 보면 좋은 생태계 구성으로 이제 약간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죠. 또 놓칠 수도 있다. 쉽지 않은 얘기긴 합니다.